오늘 리뷰할 영화는 줄리안 무어, 틸다 스윈튼 주연의 룸 넥스트 도어입니다. 얼마 전 베니스 국제영화제에서 최고상인 황금 사자상을 수상했죠. 두 배우의 명연기와 함께 아름다운 연출로 죽음에 대한 철학적인 질문을 던지는 이 영화, 지금부터 리뷰 시작하겠습니다. 주인공 잉그리드는 성공한 소설가입니다. 그녀는 뉴욕의 한 서점에서 사인회를 열고 있었는데요. 그 자리에 예전부터 알고 지내던 한 친구가 찾아오죠. 그 친구는 한 소식을 전해줍니다. 바로 잉그리드의 전 직장 동료이자 친구였던 마사가 큰 병에 걸렸고 지금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는 것이었죠. 그 소식을 들은 잉그리드는 곧바로 마사를 찾아갑니다. 마사는 자궁경부암 3기를 진단받았고 이미 수술이 불가능한 심각한 상태였는데요. 시간이 갈수록 암이 전이되고 있어서 사실상 가능성이 희박한 상황이었습니다. 잉그리드는 뉴욕에 머무는 동안 마사와 최대한 많은 시간을 보내려 합니다. 그리고 마사는 그동안 하지 못했던 자신의 과거에 대한 이야기, 특히 10대 때 만났던 남자친구 프레드와 그 사이에서 태어난 딸 미셸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죠. 프레드는 베트남전에 징집되어서 전쟁에 다녀온 후 전쟁 PTSD를 심하게 앓던 사람이었습니다. 어느 날 길가에 불타는 집을 발견하는데 전쟁 PTSD 때문에 안에 사람이 있다는 착각을 하고 그 불길 속에 뛰어들어서 목숨을 잃게 되죠. 그리고 공교롭게도 그 이후에 마사는 종군 기자로 일하게 됩니다. 그래서 마사의 딸 미셸은 태어날 때부터 아버지 없이 자랐고 어머니는 종군 기자로 일하느라 자기 옆에 있어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마사를 원망하고 남처럼 생각하게 되었죠. 마사도 그런 단절된 모녀 관계를 이미 인정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녀 주변에 의지할 사람이라고는 사실상 잉그리드를 포함한 소수의 친구들 뿐이었는데요. 그러던 어느 날 마사는 잉그리드에게 아주 충격적이고 어려운 부탁을 합니다. 바로 한 달 안에 자신이 안락사를 할 건데 그때까지 더 룸 넥스트 도어, 즉 옆방에 있어달라는 부탁이었죠. 잉그리드는 화들짝 놀라며 반대합니다. 아무리 친구가 고통 속에서 살고 있다고는 하지만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것을 지켜봐 달라고 한 것이었으니까요. 또한 애초부터 잉그리드는 죽음이라는 것을 극도로 두려워하는 사람이었고 게다가 안락사에 쓰이는 약물도 마사가 다크웹에서 불법으로 구한 것이었기 때문에 자칫하면 공범으로 구속될 수도 있었죠. 그럼에도 마사의 뜻은 매우 확고했습니다. 이 세상은 환자가 가망이 없음에도 질병과 계속 싸우기를 요구하지만 죽음을 선택하는 것이 결코 악하거나 약한 것이 아니며 자신은 존엄을 지키며 잘 죽을 권리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결국 잉그리드는 마사를 도와주기로 합니다. 두 사람은 교회의 한적한 곳에 집 한 채를 빌리고 그곳에서 마지막을 준비하는데요. 마사는 잉그리드와 한 가지 신호를 정합니다. 자신의 방문이 열려있으면 살아있는 것이고 닫혀있으면 죽었다는 것을 의미했죠. 그렇게 잉그리드는 매일 아침 그녀의 방문이 닫혀있는지 확인하며 하루하루를 보냅니다. 그녀는 이 기묘한 동거를 잘 끝마칠 수 있을까요? 네, 지금까지 이 영화의 간단한 줄거리를 소개해드렸는데요. 이제 본격적으로 이 영화에 대한 분석과 관람 포인트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영화는 제가 지금까지 본 영화 중에 죽음이라는 주제를 가장 화사하고 따뜻한 방식으로 묘사한 영화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표현하는 데 있어서 대칭과 대비를 적극적으로 활용했죠. 우선 잉그리드와 마사를 보면 두 사람은 데칼코마니처럼 하나로 연결되어서 대칭을 이루고 있지만 또 동시에 정반대의 성향으로 극명한 대비를 이룬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두 사람은 과거에 잡지사에서 함께 일했던 경험이 있고 글을 쓰는 직업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매우 닮아있죠. 또 공교롭게도 두 사람은 데이미안이라는 남자와 연애를 했었던 과거가 있는데요. 물론 각자가 사귀었던 시기는 다르지만 두 사람은 데이미안이라는 남자를 기준선으로 대칭적인 위치에 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두 사람이 대비를 이루고 있는 지점을 볼까요? 잉그리드는 약간의 사실에 허구를 더해서 작품을 만드는 소설가이죠. 그녀는 예술이나 사랑 같은 인간의 아름다운 면을 다루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반대로 마사는 현실을 있는 그대로 전달하는 기자이고 특히나 전쟁과 질병같이 인간의 가장 참혹한 면을 다루고 있죠. 그리고 무엇보다 두 사람이 죽음을 바라보는 시선도 완벽한 대비를 이루고 있습니다. 잉그리드는 죽음 자체를 굉장히 두려워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영화 초반에도 죽음이라는 것은 참 부자연스러운 것 같다라고 말을 하죠. 그런 점에서 잉그리드는 이 영화에서 삶과 생명을 상징하는 인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반면에 마사는 종군 기자로 일을 하면서 항상 죽음과 가까이에 있었고 죽음을 받아들이는 것이 오히려 자연스러운 사람이었죠. 또 흥미로운 점은 마사의 병이 자궁경부암이라는 것인데요. 아이러니하게도 생명의 근원이라고 할 수 있는 자궁이 그녀에게는 죽음의 근원이 되었다는 점에서 마사는 죽음 그 자체를 상징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영화는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이러한 대칭적이고 대비적인 두 인물의 관계성을 시각적으로 또 너무나도 감각적인 색감으로 영화 내내 표현해주고 있거든요. 두 인물이 입고 있는 옷, 소품, 배경에 활용되는 색상들을 계속 절묘하게 대비시키면서
두 인물 간의 관계성을 계속 암시합니다. 또 이 색상을 활용한 시각적 요소가 재밌는 점이 뭐냐면 이 영화가 다루고 있는 주제가 죽음이잖아요. 사실 우리가 통상적으로 죽음 하면 떠올리는 색상은 검은색 같이 채도가 매우 낮은 색상들입니다. 그런데 이 영화에서는 매우 높은 채도의 거의 원색에 가까운 색감으로 이 미장센을 구성했거든요. 실제로 영화 후반부에 마사가 죽음에 가장 가까워진 그 순간에 가장 화사한 색감의 옷을 입는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수많은 대칭과 대비를 통해서 이 영화가 전달하고자 하는 그 메시지는 무엇이었을까요? 저는 이 영화가 삶과 죽음에 대한 기존의 시선, 죽음은 피해야 하는 것이고 맞서 싸워서 이겨야 하는 것이고 그렇기에 인생은 마치 전쟁과도 같은 것이다 라는 이 통념을 깨고자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삶을 상징하는 잉그리드와 죽음을 상징하는 마사를 서로 반대이지만 동시에 연결되어 있는 그런 친구로 그린 것이죠. 물론 두 사람의 관계는 항상 좋고 완벽하진 않습니다. 오랜 시간 신경을 못 쓰고 각자의 삶을 살아가던 시절도 있었고 마사의 죽음을 앞두고 서로를 당황시키기도 하고 서로 투닥거리기도 하죠.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두 사람이 사랑을 매개로 연결되어 있다는 겁니다. 연인 간의 육체적인 사랑, 친구와의 우정 같은 사랑, 또 부모의 아가페적인 사랑, 이렇게 다양한 종류의 사랑으로 두 사람이 연결되어 있듯이 우리가 살아가면서 죽음을 바라볼 때 싸움이 아닌 사랑의 시선으로 봐야 한다는 것이죠. 또한 그런 시선을 나 자신뿐만이 아니라 우리 지역사회, 또 나아가서는 전 세계의 관점으로 확장해 볼 수도 있습니다. 각종 사회적인 문제와 고립감, 또 전쟁과 질병 등으로 지금도 죽음을 마주하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죠. 그런 사람들에게 왜 싸워서 이기려고 하지 않느냐라고 추궁하는 것이 아니라 마치 옆방에 살고 있는 친구처럼 그 문이 열려 있는지 닫혀 있는지 지켜봐주고 관심을 가져주는 것, 그 따뜻하고 애정어린 시선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이 영화의 제목이 룸 넥스트 도어가 된 이유입니다. 자, 끝으로 이 영화에서 가장 상징적이고 또 반복적으로 인용되는 그 구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The snow was falling, falling faintly through the universe, and faintly falling on all the living and the dead. 이 구절은 아일랜드 출신의 작가 제임스 조이스의 단편소설 죽은 자들의 마지막 문장입니다. 이 구절은 영화에서 총 3번 반복되는데요. 마사가 안락사를 결심하고 병원에서 한 번, 마사가 죽기 전 잉그리드와 함께 지내던 집에서 같은 제목의 영화를 보면서 한 번, 그리고 마지막 장면에서 한 번. 또 이 구절이 나올 때마다 눈이 내리는 장면이 나오고 그걸 보면서 주인공들은 눈시울을 붉힙니다. 어찌 보면 이 영화는 이 눈이라는 소재를 통해서 우리의 인생 그리고 삶과 죽음이 마치 떨어지는 눈송이처럼 차갑지만 포근한 것, 또 허무하고 덧없지만 그래서 더욱 찬란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게 아닐까요?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지금 바로 눌러주시고요.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의 나다운 삶을 응원합니다.